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번 인터캣 에디터 1분기 소개를 맡게 된 인터엑소프트의 김동인입니다. 우선 인터캣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다양한 EDA 툴을 임포트를 해서 여러 가지 도면들을 한 번에 리뷰할 수 있는 기능과 이제 그 이후에 또다시 설명드릴 인터캣 베이직을 저희가 설명드릴 텐데, 이제 오늘 2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이제 진행일 예정이고, 혹시라도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중간이나 혹은 이제 마지막에 한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인터캐드 에디터를 소개하기 전에 이제 간단한 회사 소개를 한번 먼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인텍소프트는 최초에 2008년에 이제 인터캐드 베이직을 시작으로 2016년 인터캐드 에디터를 출시해서 이제 작업자들의 업무를 지원해주는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이제 인텍소프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터캐드 에디터를 설계, 작업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이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만들고 있는 것이 저희 목표고, 이후에 이제 인터캐드 제품을 개발 및 판매해서 용역 개발 및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캐드 에디터가 최초 출시했을 당시에는 이제 대부분의 설계자들이 사용하는 패즈, 알렉으로, 멘토 보드 스테이션 등의 이제 설계 프로그램은 이제 각각의 자동화 개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계 프로그램의 자동화를 습득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이제 자동화를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통합된 자동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인터캐드 에디터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자동적으로 설계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램의 포맷으로 변환시켜주는 트랜슬레이터가 개발이 되었고, 자동화된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컴페어 기능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인터엑스 소프트는 항상 설계자 혹은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업데이트 중이며, 언젠간 모든 툴에 이제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설계 프로그램으로 발전될 예정입니다. 그럼 인터캐드 에디터에 대해서 본격적인 설명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캐드 에디터는 다양한 이캐드 툴을 오픈할 수 있는 뷰어로 PCB, 회로도, 커버 등 다양한 설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읽어드린 파일들을 저장하여 PDF처럼 만들 수 있는 IXT 파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XT 파일은 PDF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 파일로 인터엑소프트의 무료 제품인 인터캐드 리더를 통해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인터캐드 에디터는 아까 설명드린 디자인 데이터를 다른 디자인으로 변환시켜줄 수 있는 기능과 도면을 비교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작업 및 검토사항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리뷰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기능들은 교육을 진행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인터캐드 에디터가 실행되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상단에는 PCB, 중간에는 회로도, 그리고 하단에는 오토캐드나 커버, ODB 파일 등 각각의 이런 아트웍 파일들을 인풋 하실 수 있는 창이 저희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캐드 에디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파일을 다 올릴 수가 있지만, 이제 라이센스 문제로 이제 만약에 라이센스 보유 유무로 인해 이제 제한 사항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인터캐드 에디터에서 이제 도면을 오픈을 할 때 필요로 하는 라이센스를 확인할 수 있는 표로, 지원하는 설계 프로그램과 이름, PCB 포맷, 그리고 툴이 깔려져야 있어야 하는지 라이센스가 필수인지 확인할 수 있는 지원표입니다. 이제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툴이 임포트가 가능하고, 대부분의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패즈나 RTOM의 ASCII 파일과 같이 이제 바이너리 형식의 파일이 있으신다고 하시면 이제 라이센스가 없이도 파일을 오픈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회로도도 저희가 임포트가 가능한 지원표를 지원하고 있는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거의 이제 똑같이 모든 툴에 라이센스를 필요로 하시지만, 만약에 EDIF라는 스케매틱 파일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라이센스 없이도 회로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아래 오토캐드나 커버, ODB 등등
해당 이제 아트웍 파일들을 이제 그냥 파일만 있으면 라이센스 없이 인터캐드 에디터에서 해당 파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터캐드 에디터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파일을 임포트를 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캐드 에디터에서 파일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캐드 에디터에서는 파일을 임포트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총 3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 보이시는 From Running Application이라는 기능으로 이제 인터캐드 에디터 외에 이렇게 ORCAD 캡처나 패즈 혹은 알레그로나 멘토 등 이런 다른 툴들이 켜져 있을 경우 이제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파일을 인풋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여기 보이시는 원하는 툴을 선택을 하시고 이제 해당 경로로 들어가 파일을 인풋 하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당 탐색기에서 파일을 끌어다 놓는 드래그 앤 드랍으로 총 3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방법은 한번 From Running Application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From Running Application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외, 에디터 외에 이런 툴들을 인식해서 인풋 하시는 방법인데 여기 보시면 하단에 아무 리스트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단에 있는 리프레시, 새로 고침을 누르시게 되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회로도와 해당 PCB 도면을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회로도와 PCB 도면, 해당 네임을 가지고 있는 도면들을 확인해서 자동으로 인식을 진행을 해주고 여기서 하나 혹은 컨트롤을 눌러서 복수의 도면을 선택하신 후 OK를 누르시게 되면 화면에는 보이진 않지만 자동으로 ORCAD 캡처에서는 EDIF 파일을 추출해서 인풋을 진행을 하고 페이지에서는 이제 ASCII 파일을 추출해서 인풋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인풋가 되게 되면 이제 총 2개의 도면의 인풋을 하실 수가 있고 인터캐드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이제 총 최대 2개의 도면을 인풋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2개의 도면을 올렸을 때 이제 다른 분들은 이 도면을 한눈에 보고 싶다 라고 하실 때 여기 상단에 있는 아무 탭이나 선택을 하시고 더블 클릭을 진행을 하시면 이렇게 2개의 도면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버티컬 뷰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이 검은색 부분을 저희가 퀵 메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여기서 브라우저 탭에 들어가셔서 여기 보이시는 버티컬 뷰를 클릭을 하시면 아까와 똑같이 하나 혹은 2개의 도면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듀얼 모니터들을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이제 가령 이제 인터캐드 에디터에서도 만약에 나는 이 하나의 PCB 도면을 다른 모니터에서 확인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실 때는 이렇게 보이시는 탭을 클릭해서 밖으로 내보내시게 되면 이렇게 다른 창으로 이제 언도킹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2개의 도면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이제 만약에 이걸 에디터 내에 집어넣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탭을 인터캐드 에디터 내로 끌어다 놓으시면 이전과 똑같이 이렇게 도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능으로는 이제 크로스 프로빙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프로빙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파트나 혹은 심볼을 자동으로 연동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이제 해당 기능은 우측 상단에 있는 이 크로스 프로빙, 이 링크 아이콘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거나 비활성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클릭하셔서 검은색일 때는 이제 활성화, 이제 회색일 때는 비활성화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이시는 이 리본 메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현재 앱링크, 탭링크 2가지의 이제 옵션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앱링크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링크의 줄임말로 이제 인터캐드 에디터와
이제 그 외에 있는 이렇게 월캐드, 캡처, 페즈 등 이기종 간의 이제 연동을 진행해 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가령 제가 이렇게 월캐드 캡처를 선택하고 에디터에서 이 P3이라는 부품을 선택을 하게 되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해당 똑같은 레퍼런스를 가진 심볼이 선택이 되게 되고, 반대로 제가 회로도에서 심볼을 선택을 하면 페이지에서도 이제 똑같은 레퍼런스를 가진 파트가 선택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능은 이렇게 월캐드와 에디터뿐만 아니라 이렇게 페즈와 에디터에서도 똑같이 연동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 보이시는 탭링크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탭링크 같은 경우에는 인터캐드 에디터 내에 열려진 두 개의 탭을 연동시켜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제가 P3이라는 부품을 선택하면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해당 심볼을 잡아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크로스 프로빙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능으로는 이제 하키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들마다 사용하는 이제 툴이나 혹은 마우스 설정이 다르기 때문에 에디터에서는 이제 사용자들에 맞춘 마우스 설정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도, PCB, 커버 등 이제 원하는 이제 PCB 툴에서 이제 원하는 마우스 설정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마우스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프리퍼런스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창에서 이렇게 아까 똑같이 스케매틱이나 PCB 커버 등 내가 원하는 이제 도면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해당 도면에서 디폴트 값인 알레그로나 보드스테이션 이런 메이저 툴들에 대한 마우스 설정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하단에 있는 이 옵션들을 통해서 각각의 개인 옵션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가운데 손가락은 어떤 기능, 오른쪽 마우스는 어떤 기능, 키보드 스크롤은 어떤 기능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거를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이시면 이제 Set the Mouse Automatically Based on the Data Format이라는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을 통해서 이제 만약에 이걸 체크를 진행을 해주신다면, 만약에 이 파일이 페이지다 라고 했을 때 자동으로 페이지에 마우스를 설정을 해서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기능은 이제 필터라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B 도면에 이제 원하는 이제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은 필터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이제 원하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혹은 이 빈 공간에서 오른쪽 마우스 필터를 통해서 해당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인터캐드 에디터에서는 여러 스트로크 기능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필터 같은 기능도 이런 스트로크를 통해서 바로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PCB 도면뿐만 아니라 회로도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빈 공간에서 해당 필터를 사용을 하시거나, 혹은 스트로크를 통해서 해당 오브젝트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PCB 도면이나 회로도 도면에서 이제 서로 다른 오브젝트 설정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능으로 이제 Find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Find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부품이나 심볼을 찾아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은 상단에 있는 Find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부품을 찾으실 수가 있고, 혹은 이제 윈도우 체제 기반으로 만들어진 에디터이기 때문에 Ctrl F를 누르시면 이렇게 우측 킥 메뉴 왼쪽에 하나의 Find 창이 뜨게 되면서 이 콤보 박스의 부품 이름을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해당 부품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품을 찾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부품의 하위 개체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측에 있는 퀵 메뉴의 브라우저 탭에 들어가시면 파트와 네트라는 탭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해당 탭에서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서 이제 아까 같이 해당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거나 찾으실 수 있고, 해당 기능은 이제 파트뿐만 아니라 네트에서도 원하는 네트를 찾아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런 PCB 도면에 있는 모든 부품에 대한 정보들을 엑셀로 이제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인터캐드 에디터에서도 해당 부품에 대한 정보들을 엑셀 파일로 추출해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이 리포트 탭에 들어가셔서 더큐멘트에 파트 리스트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리포트 파트 리스트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창에서 헤더로 뭐 아이템 넘버부터 이제 좌표값까지 원하는 값을 지정해서 OK를 누르시면 해당 부품에 대한 도면에 대한 부품의 정보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상단에 있는 Report each other entry window separate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능을 체크를 하게 되면 이제 똑같은 부품이나 이제 네트 네임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제 서로 다른 밸류나 값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이제 서로 따로따로 보여주는 걸 이제 의미하는데, 만약 이 부분을 해제를 하게 되면 이제 하나의 부품에 어느 파트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K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하단의 아웃풋 창에 해당 PCB 도면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부품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웃풋에서 해당 엑셀이라는 파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각 셀마다 아까 인터캐드 에디터에서 열려져 있었던 아웃풋에 대한 정보들이 각 셀마다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넘버부터 이렇게 좌표값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의 부품을 찾았을 때 이 해당 부품에 대한 정보들을 한번 그냥 인터캐드 에디터에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인터캐드 에디터에서는 만약 이 P3이라는 부품을 선택을 하고 해당 부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 라고 하셨을 때는 상단에 있는 프로퍼티스 아이콘을 누르시거나 혹은 P3을 클릭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에 프로퍼티스 혹은 컨트롤 Q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왼쪽에 프로퍼티스라는 창이 뜨게 되면서 해당 부품이 어느 오브젝트 타입인지, 어떤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좌표는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들을 간략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캐드 에디터에서는 항상 이제 뭔가 부품을 찾을 때마다 상단에 있는 Find를 클릭해서 이렇게 해당 콤포 박스를 넣어서 부품을 찾는 게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에디터에서는 이제 간단한 키 커맨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키보드에다가 그냥 SS를 진행을 하고 아까처럼 U57이라는 부분 찾고 싶다 라고 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해당 부품에 이제 마우스가 중앙으로 가게 되고 이제 해당 부품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되게 돼서 이제 쉽게 해당 부품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능은 이렇게 회로도에서도 똑같이 적용하실 수가 있는데, 회로도에서도 똑같이 WS를 진행하시고 U57을 선택을 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당 심볼을 찾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에디터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회로도를 확인을 하실 때 이제 이 트레이스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해당 트레이스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커넥티드 넷츠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의 도면이 어느 곳에 연결이 됐다라는 해당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능으로는 이제 스냅샷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냅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하는 영역을 지정을 해서 이제 그 이미지로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해당 기능은 상단의 아이콘, 이제 스냅샷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십자 모양의 UI가 생기게 되는데,
여기서 원하는 영역을 드래그 앤 드랍을 진행하시게 되면 성공적으로 카피가 됐다는 문구가 뜨게 됩니다. 그럼 이 이미지를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 등 원하는 파일 형식에 들어가셔서 컨트롤 V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로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인터캐드 에디터에서는 PCB에서 해당 도면을 이제 스크린샷을 진행을 했을 때 이제 픽셀 기준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화면을 확대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당 이미지가 깨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 인터캐드 에디터에서는 해당 PCB 도면을 벡터로 진행을 해서 이제 화면을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는 이미지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에디터에서는 똑같이 이제 회로도에서도 캡처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똑같이 해당 영역을 카피를 하고 해당 이미지를 붙여넣게 되면 아까와 똑같이 이미지를 붙여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하시면 이제 아까 PDF 같은 경우에는 픽셀로 진행이 됐지만 이렇게 심볼 같은 경우, 회로도 같은 경우에는 벡터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이미지를 확대를 해도 해당 이미지가 깨지지 않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이제 심볼을 공유를 할 때 해당 기능을 통해 사용하시면 좀 더 쉽게 공유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 이제 회로도 같은 경우에는 스냅샷뿐만 아니라 심볼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이제 해당 심볼만 이렇게 카피가 되거나 혹은 그냥 마우스 드래그를 진행을 하고 컨트롤 C를 눌러서 붙여넣기 하시면 이제 깨짐없이 해당 심볼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능으로는 이제 하이라이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트를 선택해서 확인을 했을 때 이제 좀 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기능입니다. 가령 제가 퀵 메뉴 브라우저 탭에서 네트의 A0부터 A9까지의 네트를 확인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 해당 네트를 좀 더 내 눈에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싶다 라고 하셨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은 하이라이트에 하이라이트 실렉티드를 누르거나 혹은 선택된 네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하이라이트를 누르시게 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선택된 네트 외에는 이제 모두 그레이 색상으로 변경이 되고 이 해당 선택된 네트만 빨간색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빨간색이 내 눈에도 직관적이지 않다. 내 눈에는 좀 더 다른 색상이 직관적이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 아이콘을 통해서 색상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이 디스플레이 아이콘을 누르시게 되면 컬러 탭이라고 하나의 탭이 생성이 되어 있는데 컬러 탭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해당 탭에서 레이어나 오브젝트의 색상들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현재 제가 네트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실렉트에서 내가 원하는 내 눈에 좀 더 직관적인 색상을 클릭하고 OK를 누르시게 되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내 눈에 좀 더 직관적인 색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는 기능 중 하나가 그럼 각 네트마다 색상을 지정을 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터엑스 소프트에서는 이제 이 컬러 탭에서 여기 보이시는 네트 컬러 앤 비지빌리티 이 탭을 통해서 이제 원하는 네트를 선택을 하시고 해당 네트의 컬러를 선택하셔서 OK를 누르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네트를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제가 네트에서 이렇게 네트를 선택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 네트에서 만약 빈 공간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아까 적용된 하이라이트 기능이 꺼지게 되면서 이 기존에 원래 이 네트가 가지고 있던 색상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자들이 눈에 편하거나 쉬운 하이라이트 기능 옵션을 통해서 해당 도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기능은 이
하이라이트 아이콘의 리본 메뉴에 Unhighlight All을 선택을 해서 해당 기능을 비활성화 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능으로는 이제 그리드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기능은 상단에 있는 이 아이콘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거나 비활성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을 통해서 그리드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그리드 설정을 지정하시는 방법은 이 하단에 있는 리본 메뉴에 그리드 프리퍼런스를 들어가셔서 이제 원하는 그리드를 입력해서 그리드를 이제 적용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디자인 그리드, 디스플레이 그리드, 디폴트 그리드 이제 총 3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로 디자인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전에 제가 적용했었던 그리드 값을 히스토리로 남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을 통해서 내가 이전에 사용했던 그리드 값을 지정할 수가 있고, 우측에 있는 이 아이콘을 통해서 히스토리를 지우거나 혹은 Set Assign Default Grid를 선택을 해서 하단에 있는 디폴트 값을 지정해서 에디터가 켜질 때마다 원하는 그리드로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그리드 기능인데, 해당 기능으로는 이제 디스플레이 인터벌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해당 기능의 뜻은 이 하나의 격자, 이 그리드 내에 총 몇 개의 칸으로 나눌 것이냐 라고 하는 뜻입니다. 현재 5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마우스로 한번 해당 그리드를 옮겨놓고 키보드로 옮기게 되게 되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리드에 좀 더 세밀하게 5칸으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에디터를 보시게 되면 1부터 10까지의 그리드를 나누실 수가 있고, 원하시는 그리드만큼 이제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리드 스타일이 있는데, 저희는 돛이랑 라인 2가지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돛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점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 만약에 라인으로 진행하신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실선으로 해당 도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설명드릴 기능으로는 이제 디스플레이 기능입니다. 이제 디스플레이 기능은 이제 내가 원하는 도면의 층이나 혹은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비지빌리티라는 탭에서 내가 원하는 레이어를 선택해서 해당 도면에 필요 없는 레이어를 제거를 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오브젝트에서 뭐 필이든 비하든 내가 제외하고 싶은 오브젝트를 제외하고 도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는 여러가지 일반 옵션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하나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디스플레이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해당 그리드를 실선으로 볼지 점선으로 볼지에 대한 기능이고, 이 하단에 보이시는 이 액티브 레이어 only 같은 경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레이어라는 층이 저희가 추가적인 옵션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총 1층부터 8층이라는 이 PCB 도면이 1층부터 8층이라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있는 이 마름모 아이콘을 누르거나 혹은 디스플레이에서 액티브 레이어 only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전체 도면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의 레이어만 선택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프리뷰스 넥스트를 통해서 옮기거나 혹은 번호를 클릭해서 원하는 층수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액티브 레이어 브링 투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와 달리 모든 레이어를 보여줄 수 있지만, 만약에 해당 기능을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이제 번호를 선택을 했을 때 전체 레이어가 보이긴 하지만, 이제 해당 레이어 층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층수를 가장 앞으로 보게 되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Used Layer Only라는 이 기능은 이 우측에 퀵 메뉴에 보시게 되면 레이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레이어라는 탭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해당 PCB에서 들어가져 있는 해당 레이어들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렇게 뭐 드릴 드로잉이나 페이스트 마스크 탑, 페이스트 마스크 버텀이 없을 경우 해당 기능을 이제 불러오지 않고 실제 사용하시는 이제 레이어만 불러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View Input Shape in Active Island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제 해당 기능은 이제 멘토 보드 스테이션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유용한 기능으로, 만약에 쉐입을 진행을 했을 때 아일랜드 모양의 이제 쉐입이 진행이 됐을 경우 해당 기능을 활성화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emove Unused Pads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PCB 도면을 올렸을 때 만약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패드가 있을 경우 해당 패드를 제외하고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이시는 이 컴포넌트 라벨, 핀 라벨, 네트 라벨 이런 기능이 있는데, 해당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현재 컴포넌트 위에 이런 U31이라는 부품의 레퍼런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나는 이거를 만약에 파트 넘버로 보고 싶다던가 혹은 지오메트리로 보고 싶다라던가 해당 기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이제 내가 원하는 라벨 값을 지정을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고, 핀 라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현재 핀 넘버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핀 네임으로 지정을 할지 핀 포인트로 지정을 할지 혹은 네트 네임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기능은 이제 뷰 스타일 기능입니다. 이제 뷰 스타일 기능 같은 경우에는 해당 디자인을 필로 확인할지 아웃라인으로 확인할지 센트럴 라인으로 확인할지에 대한 정보를 진행을 하고 있고, 텍스트 레퍼런스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당 레퍼런스를 아웃라인으로 볼지 센터 라인으로 볼지 솔리드로 볼지에 대한 정보를 실제로 내가 원하는 설정에 맞춰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이시는 이 앵글 오브 로테이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해당 기능은 PCB 도면을 90도, 180도, 270도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도면의 각도에 맞춰서 회전시켜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이 미러브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해당 기능 같은 경우 이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제 PCB 도면이 좌우가 반전이 돼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아까 하이라이트 할 때 설명드렸던 이 컬러 탭에 대해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어나 오브젝트 등 내가 원하는 색상을 지정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기능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말씀하시길, 나는 나중에도 내가 지정한 이 PCB에서 지정한 레이어의 색상을 다른 도면에서도 똑같이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가령 제가 1층은 파란색, 2층은 빨간색으로 지정을 해서 이걸 나중에 다른 도면에서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에디터에서는 여기 익스포트와 임포트를 통해서 해당 이제 레이어의 색상을 추출하거나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상단에 보이시면 이 익스포트라는 아이콘이 있는데, 이렇게 레이어의 색상을 진행을 하고 익스포트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IXC라는 파일을 익스포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서 오리진을 테스트라고 진행을 하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해당 IXC라는 파일이 하나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령 제가 이런 PCB 도면을 올렸을 때 해당 디스플레이를 들어가서 컬러 탭에 임포트를 누르셔서 만들었던 이 IXC 파일을 열어주게 되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전에 사용했었던 레이어의 색상을 적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원하시는 이제 레이어나
혹은 오브젝트의 색상을 지정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능으로 이제 아까 레이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 이제 레이어에서 이제 원하는 층수를 선택을 하거나 혹은 왼쪽에 있는 이 마름모를 통해서 이제 하나의 레이어나 혹은 전체 레이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추가로 우측 킥 메뉴에서 브라우저 탭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상단에는 회로도 하단에는 PCB 도면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PCB 도면 네임을 선택을 하게 되면 아까와 똑같이 전체 도면이 선택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싱글 레이어를 선택해 해당 네트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혹 다른 어떤 분들께서는 나는 두 개의 레이어를 한 번에 확인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에디터에서 컨트롤 누르셔서 원하는 층수를 선택을 해서 복수의 레이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제가 2층이랑 3층을 이렇게 활성화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당 트레이스가 제대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육안적으로 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능으로는 이제 매주어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주어 기능은 패즈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좀 익숙한 기능이실 텐데 이제 해당 기능을 이제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십자 모양의 UI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UI를 옮기시고 클릭을 하시게 되면 거리를 측정하실 수가 있고 혹은 마우스 커서를 올리고 Q를 누르신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화면처럼 해당 거리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은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제 비활성화가 되는데 이제 매주어에서는 이제 두 개의 추가적인 옵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first lag과 second lag으로 저희가 나뉘어져 있는데 이제 기존에 한번 거리를 측정을 하고 비활성화가 되는 거에 반해 이제 만약에 first lag을 진행을 하고 거리를 측정하고 클릭을 해도 해당 기능이 비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second lag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시작 지점부터 끝 지점까지 경로를 이제 지정하고 거리를 측정한 다음에 클릭을 하게 되면 끝 지점이 시작 지점이 돼서 다시 한번 거리를 측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은 ESC를 통해서 비활성화 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능으로는 이제 디멘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멘션 같은 경우에는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익숙한 기능이실 텐데 파워포인트에서 도형을 제작을 할 때 이제 엣지면 엣지, 센터면 센터 자동으로 잡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해당 기능을 스마트 가이드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스마트 가이드를 이제 가져온 기능입니다. 이제 가령 이제 해당 이 디멘션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십자 모양의 UI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엣지면 엣지, 센터면 센터 이 부분을 자동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령 제가 이 3과 4 사이에 핀피치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핀피치 사이에 정확한 거리를 적으실 수가 있고 최초에 해당 이 디멘션을 진행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하나의 set drafting layer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뜻은 이 옮겨진 이 해당 값을 어느 레이어에다가 적용을 시킬 거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드 아웃라인에다가 OK를 누르게 되면 이제 이 해당 값이 이제 보드 아웃라인의 디멘션으로 들어갔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핀피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해당 기능은 이렇게 핀피치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크 스크린도 진행하실 수가 있고 추가로 네트와
네트 사이의 거리도 이렇게 해당 값을 지정을 해서 정확히 얼만큼 떨어졌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설명드릴 기능은 이제 네트의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네트 랭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트 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네트를 이제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기능인데, 가령 제가 퀵 메뉴의 브라우저에서 네트의 A0부터 A9까지의 네트를 확인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제 해당 여기 보이시는 아이콘, 이제 네트 랭스 아이콘을 누르시거나 혹은 선택된 네트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고 이제 리포트 랭스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하단에 해당 네트에 대한 정보들이 아웃풋 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A0에 대한 네트의 커넥션, 비하 개수, 토탈 길이, 그리고 아우터나 이너 레이어에 대한 커넥션이 나오게 되고, 만약에 이제 내가 커넥션이 아니라 세그먼트로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커넥션에서 세그먼트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트레이스에 대한 값만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 보이시는 이 프리퍼런스를 누르신 다음에 이 올더 랭스 바이를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아우터 레이어와 이너 레이어만 나오게 되는데, 나는 각 층마다 해당 레이어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해당 콤포 박스를 클릭을 하고 레이어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OK를 누르시게 되면 이제 해당 세그먼트가 어느 레이어에 얼만큼 들어갔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능은 이 엑셀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서 파트 리스트와 똑같이 이렇게 해당 값이 각 셀마다 들어갈 수 있도록 바로 추출해주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능으로는 어터치먼트라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터치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일을 저희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인터캐드 에디터에서는 IXD라는 파일을 이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IXD 파일을 공유를 했을 때 해당 파일과 함께 참조할 수 있는 파일을 같이 첨부해서 보내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은 어터치먼트에 이제 해당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Add 어터치먼트를 통해서 원하는 부품을 선택해서 임포트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혹은 탐색기에서 원하는 파일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하셔서 임포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저희가 IXD 파일을 만들었을 때 해당 기능을 이제 직접 같이 오픈해서 참조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능으로 이제 퀵 메뉴의 리뷰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당 기능은 이제 이 리뷰 아이콘을 통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리뷰 아이콘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창이 뜨게 됩니다. 이제 해당 기능 같은 경우에는 설계자분들이 서로 일을 진행하시다 보면은 이제 전화나 혹은 이메일로 작업을 진행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발생하는 휴먼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기능으로 이제 어느 부분이 바뀌어져야 되는지, 어느 부분을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전에 이런 내용을 히스토리로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은 이 리뷰에서 이 add라는 아이콘을 누르시게 되면 하나의 새로운 주석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해당 주석이 생성이 되게 되면 이제 상단에 이 리뷰라는 탭으로 자동으로 이동이 되게 되고, 이쪽 커멘트를 통해서 이제 원하는 작업을 이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커멘트에 이제 예시로 이제 이 M6이라는 비하를 없애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네모 박스를 클릭을 해서 원하는 영역을 지정을 하시고, 왼쪽에 있는 에딕 텍스트를 누르셔서 부품 삭제로 이렇게 하나의 주석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저희가 IXD를 옮겼을 때 해당 리뷰를 클릭을 해서 이 부품을 삭제를 해야겠다라는 리스트를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제가 하나의 또 다른 주석을 선택을 해서 이 영역에 해당 해당 부품이 이동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의 주석을 닮으로써 다른 분들이 확인했을 때 주석을 클릭할 때마다 해당 영역으로 해당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어떤 부분을 이동하고 수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런 IXD 파일을 만들 수 있는 쉐어 패키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쉐어 패키지는 상단에 있는 이 쉐어 패키지라는 아이콘을 통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쉐어 패키지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이 창이 뜨게 되면 이제 옵션에 아웃풋으로 IXD와 EXE라는 두 개의 파일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IXD라는 파일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럼 EXE와 IXD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EXE는 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EXE 같은 경우에는 최초 이 쉐어 패키지가 나왔을 때 이제 이 인터캐드 에디터와 임포트된 이 도면들을 이제 언제 어디서는 확인할 수 있도록 그냥 하나의 파일인 EXE 파일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줬던 기능입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든 EXE 파일을 생성을 해서 확인하실 수 있었지만, 최근 보안 옵션이 좀 많이 대두가 되면서 이제 EXE 파일을 메일로 보냈을 때, 첨부 파일로 보냈을 때 이제 스팸 메일로 규정이 돼서 안 보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을 이제 좀 보완하고자 인터엑스 소프트에서는 이제 IXD라는 파일을 생성을 해서 이제 수신자에게 문제없이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기능입니다. 근데 EXE와 IXE 같은 경우에 서로 이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EXE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 이제 하나의 파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이제 실행 파일로 진행이 돼서 보냈을 때 스팸 메일로 규정이 되거나, 그리고 이제 파일이 너무 커서 못 보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IXD 같은 경우에는 인터엑스 소프트의 무료 제품인 인터캐드 리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읽어드리실 수가 있지만, 이제 수신자에게 문제없이 보내주게 되고 파일이 가볍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이시면 저희가 이제 3개의 옵션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compressed zip 파일 같은 경우에는 EXE나 IXD든 이제 만들었을 때 zip 파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후에 다른 분이 IXD가 아니라 EXE를 원한다 라고 하셨을 때 EXE를 만들어서 zip 파일로 만들고 보내드리면은 이제 문제없이 보내질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이 프린팅 앤 스크린 캡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스냅샷 기능이나 혹은 PC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고유 이제 캡처 프로그램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Export to other EDA tool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IXD라는 파일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이 해당 파일을 이제 저희 인터캐드 에디터를 통해서 이렇게 알렉으로나 보드스테이션, 패즈로 변환하는 기능을 제한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에디터에서는 다른 EDA 툴의 포맷을 다른 포맷으로 변환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즈나 알렉으로 보드스테이션을 변환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 제가 이 패즈라는 이 도면을 IXD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보내면 그 받는 사람이 해당 파일을 이제 알렉으로나 보드스테이션으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파일이 돌아다니다가 어느 누가 갑자기 이 파일을 내가 써야겠다 라고 하고 다른 툴로 변환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보안 유출이기 때문에 이제 해당 기능을 제한하고자 이 기능을 지원하게 되었고, 이 해당 기능은 이 IXD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기능으로 이제 하키 기능인데,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이 하키 기능과 비슷한 기능입니다. 현재 보시게 되면 이 스키매틱, PCB 이제 두 가지의 도면만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유로는 현재 제가 회로도 PCB 도면을 두 가지만 인풋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IXD를 받는 사람이 패즈 유저다 혹은 보드스테이션 유저다 라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 이제 그 사람이 원하는 그 사람한테 편한 마우스 설정을 지정해서 보내주면 이 파일을 받자마자 해당 마우스 설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다음 기능으로는 이제 보안 옵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이제 최근에는 보안 옵션이 많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인터엑스 소프트에서도 이제 여러 보안 옵션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expiration date입니다. 이제 해당 기능은 보시다시피 내가 원하는 날짜까지만 해당 도면을 오픈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해당 기능을 체크를 하게 되면 이제 synchronize with an internet time server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옵션이 있습니다. 해당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인터넷이 연계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해당 도면을 확인할 수 없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이시는 이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맥 어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PC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맥 어드레스를 저희가 지정을 해줘야만 이제 해당 PC에서 이 도면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이시는 이 Encrypt Properties 같은 경우에는 해당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Hidden Properties와 User Setting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제 Hidden Properties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하나의 부품을 선택했을 때 해당 Properties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정보들을 모두 숨기고 싶다 라고 하셨을 땐 Hidden Properties를 눌러서 만들게 되면 이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없고 이 유저 세팅을 들어가시게 되면 가령 나는 파트와 심볼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보여줘도 된다 라고 하셨을 때 숨기고 싶은 프로퍼티스만 선택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이제 파트와 심볼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능으로 이제 Restrict Area라는 이제 추가적인 보안 옵션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현재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나온 기능으로 이제 내가 원하는 영역만을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가령 이 Use Restrict Area라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해당 도면이 어둡게 변하게 됩니다. 해당 상태에서 Allowed Area를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영역을 지정을 해서 보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Allowed Area를 진행을 해서 해당 영역을 넓혔는데 이 해당 영역만 이제 받으시는 분이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이시면 이 활성화된 이 영역만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가 활성화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난 추가로 이 U57이라는 부품을 또다시 가리고 싶다 라고 하셨을 때 Restricted Area를 추가로 진행을 하셔서 이제 이 해당 모양의 해당 이미지만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능으로는 이제 쉐어 패키지 기능 있는 이제 시그니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그니처 같은 기능으로는 이 PCB 도면을 이제 IXD로 공유를 했을 때 어느 회사에서 만들어졌는지, 제작자는 누구인지, 이메일은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 핸드폰 번호 등 이제 해당 제작사나 혹은 작성자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로고 이미지에서 저희는 추가로 인터캐드 에디터
우측 상단에 로고를 임포트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령 제가 애드를 눌러서 저희 회사의 로고를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인터캐드 에디터 우측 상단에 해당 이미지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로고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적혀진 해당 URL 경로로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을 공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제가 IXT 파일을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reate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해당 파일이 생성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오픈을 하게 되면 이렇게 IXT라는 파일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IXT 파일을 이제 다른 분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IXT 파일은 저희 인터액소프트의 무료 제품인 인터캐드 리더를 통해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터캐드 리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캐드 에디터 이 IXT 파일을 읽어드릴 수가 있고, 그 외에 오토캐드, 거버, ODB 파일들을 읽어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파일, IXT 파일을 드래그해서 놓게 되면 아까 제가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시고 OK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아까 제가 에디터에서 사용했었던 회로도와 페이지 도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측에 있는 리뷰를 통해서 이제 아까 제가 작성했던 리뷰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 부품 삭제를 하라고 제가 넣어놨기 때문에 해당 부품을 삭제를 하고 해당 주석에 리플라이를 적어 작업 완료 이런 식으로 적으신 다음에 상단에 있는 이 깃발 모양을 통해서 해당 업무가 완료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 탭에 들어가시게 되면 아까 제가 첨부했었던 이제 데이터 시트와 뷰 앤 파일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오른쪽을 통해서 오픈, 세이버스를 진행하시거나 혹은 더블 클릭하셔서 해당 기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캐드 리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크로스 프로빙 기능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해당 링크 아이콘을 통해서 이제 ORCAD 캡처와 이렇게 리더에서 읽어드린 부품을 선택했을 때 해당 똑같은 심볼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만약에 서로 이제 협업하시는 쪽에서 나는 ORCAD가 있고 페이지가 없다 라고 하셨을 때 저희 쪽에서 페이지를 IXT로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이런 식으로 받는 분이 이제 페이지를 IXT로 읽어드려서 확인을 하시고 ORCAD를 켜서 이렇게 두 개의 도면을 비교를 하시면서 연동하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해당 기능은 이제 인터캐드 리더와 그 외 툴에서 크로스 프로빙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인터캐드 리더 내부에서도 이렇게 크로스 프로빙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설명드릴 기능은 이제 트랜슬레이터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트랜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즈, 알렉으로, 보드스테이션 이 세 방향으로 현재 양방향으로 변환이 가능하고, 현재 엑스페디션에서 페즈, 알렉으로, 보드스테이션에서 이제 단방향으로 변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4월에는 이제 페즈나 알렉으로, 보드스테이션에서 엑스페디션으로 변환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을 해드리고, 이제 6월에 정식적으로 해당 기능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올해 말이나 혹은 내년
초반기쯤 이제 주캔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은 상단에 있는 이 트랜슬레이터라는 기능을 통해서 변환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트랜슬레이터에서 익스포트에 to 알렉으로, to 보드스테이션, to 알렉으로 이렇게 변환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예시로 한번 알렉으로로 변환하는 기능에 대해서 실제 어떻게 변환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환을 해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자동으로 파트와 네트를 잡아줘서 변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변환 같은 경우에는 파일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변환이 되는 속도와 기간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해당 크기가 아무리 커도 최대 1에서 2분 정도 차이가 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가장 빠르게 변환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두 개의 도면을 이제 변환을 진행을 할 때, 저희 쪽에서는 최대한 두 개의 도면을 비슷하게 변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각 툴마다 가지고 있는 DRC를 기준으로 비교를 하지 않고 이제 그래픽적으로 비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 초쯤 이제 각 툴마다의 DRC 룰을 통해서 더욱더 정확하게 해당 도면을 비교하는 기능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방금 이제 알렉으로 변환이 끝나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의 알렉으로 파일이 변화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경로를 한번 열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BRD 파일이 하나가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아까 제가 초반에 보여드렸던 이 프롬 러닝 어플리케이션에서 BRD 파일을 올려서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왼쪽에는 PCB 도면, 오른쪽에는 알렉으로 도면으로 변환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엑스 소프트의 인터캐드 에디터는 이제 이렇게 PCB 도면뿐만 아니라 이제 거버 파일도 변환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로는 이제 거버 파일을 올리시게 되면 이 거버 파일을 DXF로 변환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이 트랜슬레이터에 익스포트를 누르시게 되면 현재 DXF로 변환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고, 이제 경로, 원하는 레이어를 선택해서 익스포트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DXF 파일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파일을 올리게 되면 왼쪽에는 거버 파일, 우측에는 해당 거버를 DXF로 바꾼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거버 파일에 DXF가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기능을 통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기능으로는 이제 컴페어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터캐드 에디터에서는 이제 파일을 이제 그래픽적으로 비교하거나 혹은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레퍼런스나 넷네임을 통해서 이제 비교하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디터에서는 거버 대 거버, 거버 대 PCB, PCB 대 PCB로 이제 총 3개의 도면을 이제 그래픽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령 제가 이번 시간에는 PCB와 PCB 파일을 비교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2개의 도면을 올렸는데 육안으로 보시기에는 이 두 도면이 이제 똑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2개의 도면은 좀 리비전된 도면으로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은 이제 상단에 있는 이 컴페어를 통해서 PCB를 클릭해 활성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왼쪽에 있는 페이지 넘버 1과 페이지 2를 이제 비교를 하는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레이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레이어만 선택해서 비교를 하실 수가 있고, 하단에 있는 이 Compare Only Visible Object를 선택을 하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디스플레이랑 똑같은 창이 뜨게 되면서 이 해당 창에서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를 해제를 해서 비교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 중에
이제 두 개의 도면은 그래픽적으로 비교가 된다 라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옵션에서 이그노어 디퍼런스 에리아 이 값을 좀 더 작으면 작을수록 좀 더 두 개의 도면을 세밀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고, 만약 이 값을 좀 원만하게 좀 비교를 하고 싶다 라고 하셨을 때 해당 값을 좀 크게 지정함으로써 좀 더 크게 원만하게 두 개의 도면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맥시멈 에러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도면이 최대 얼마만큼 비교가 돼서 이제 몇 개의 에러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는 1000개까지 확인하겠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1000을 적거나 혹은 그 외에 좀 더 크거나 작은 숫자를 적용하셔서 원하는 값까지만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K를 누르시게 되면 총 72개의 에러가 나왔다는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하단에 아웃풋 창이 뜨게 되는데, 하나의 리스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 네모 박스에 이제 이 부분이 달라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부분에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노란 부분이 있었는데 없어졌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혹은 브릿지가 생겼다, 없어졌다든가, 작아졌다든가, 혹은 이런 식으로 위치가 변경이 됐다라는 기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가 진행이 가능하시고, 이제 인터캐드 에디터에서 이제 두 개의 도면을 확인하는 기준은 여기 보이시는 이 오리진을 기점으로 이제 똑같이 비교를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오리진을 통해서 이제 도면을 비교하거나 확대, 축소하는 기능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이 에딧의 무브의 셋 오리진을 통해서 이제 이런 똑같은 도면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현재 이 두 개의 리비전된 도면이 있는데, 제가 하나의 도면만 이렇게 확대해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확대를 했을 때 우측에 있는 이 도면도 확대가 되는 걸 보고 싶다 라고 하셨을 때, 우측에 있는 이 링크에서 탭 뷰 싱크를 누르시게 되면 이 오리진, 두 개의 도면이 똑같은 오리진을 기점으로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 두 개의 도면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가령 이 오리진이 만약에 이쪽 부분에, 그리고 제가 하나를 예로 들어서 지정이 됐다, 이 도면만 오리진이 변경이 됐다 라고 했을 때 해당 영역을 확대를 하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만약에 저희 에디터를 사용하시다가 오리진을 변경을 하시고 해당 오리진이 잘 안 맞다 라고 하실 땐 이 무브의 set 오리진을 통해서 오리진을 잡고 변경해 주시면, 비교해 주시면은 이제 똑같은 영역의 이미지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었던 컴페어도 똑같이 두 개의 도면의 오리진을 기점으로 저희가 그래픽적으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차후 이제 두 개의 도면의 컴페어를 진행하실 때는 똑같은 오리진을 기점으로 비교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PCB에는 없는 이제 거버 파일의 추가적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PCB를 열었을 때는 이제 두 개의 도면을 열었을 땐 이제 아무 알람이 안 떴지만 한번 거버 대 거버를 비교를 했을 때는 이렇게 인터캐드 에디터에 하나의 창이 뜨게 됩니다. 이 해당 뜻 같은 경우에는 이 거버 데이터를 비교를 할 때 이제 어떻게 비교를 할 거냐, add existing으로 비교를 할 건지 create new로 비교를 할 건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가령 이 두 개의 도면을 똑같이 겹쳐서 확인하고 싶다 라고 하셨을 때는 이 add existing을 통해서 비교를 하실 수가 있고, 혹은 내가 아까 전처럼 PCB와 똑같이 두 개로 나뉘어서 확인하고 싶다 라고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원하는 옵션을 통해서 두 개의 도면을 비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컴페어 기능으로는 이제 회로도 비교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로도 비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나온 기능으로 이제 두 개의 회로도를 비교해 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기능입니다. 해당 기능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두 개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도면이지만 이제 해당 기능도 약간의 리비전된 도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로 이렇게 두 개의 회로도를 올리신 후에 컴페어에서 스케매틱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스케매틱 컴페어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스코프로 내가 전체 스케매틱을 확인할 건지, 혹은 내가 원하는 레이어만 비교를 할 건지, 혹은 이 블럭이라는 이 아이콘을 통해서 원하는 영역을 지정해서 이 영역만 내가 비교를 할 건지에 대한 옵션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케매틱을 통해서 전체 도면을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이제 전체 도면을 확인하고 싶으실 때는 이 스케매틱을 선택을 하시고 하단에 있는 이 옵션 아이콘을 통해서 내가 비교하고 싶은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뜻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의 도면을 비교를 했을 때 레퍼런스와 넷네임을 기준으로 비교를 하겠다 라고 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고, 서킷 토폴로지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와 네트네임을 상관 쓰지 않고 실제 배선되는 두 개의 네트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하겠다, 그리고 그래픽적으로 비교를 하겠다 라는 옵션으로 이제 원하는 옵션에 맞춰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OK를 누르시게 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컴페어와 똑같이 비교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제 총 컴페어하고 총 14개가 진행이 됐고, 레퍼런스와 넷네임에는 9개, 서킷 토폴로지는 3개, 그래픽적으로는 2개가 차이점이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레퍼런스와 넷네임, 그리고 서킷 토폴로지 그래픽의 목록이 나오게 되고, 해당 영역에서 내가 만약에 파트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당 값이 다른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연결된 네트가 달라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킷 토폴로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파트를 선택을 했을 때 기존 회로도에서는 없었던 부분이 이제 새로운 심볼이 하나 생성이 됐다라는 이런 차이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그래픽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하나를 선택해서 확인해 보자면 이제 현재 기존에 있었던 회로도에서는 여기에 심볼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지만 이후 비교되는 대상의 회로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당 심볼이 아래로 내려갔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회로도에서도 두 개의 도면을 비교할 수 있는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두 개의 PCB 도면을 비교를 할 때 한 가지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와 똑같이 제가 한 두 개의 PCB 파일을 비교를 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하단에 아웃풋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교 대상이 다 무엇인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가령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도 공유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리뷰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아웃풋에 이제 라이더 리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아까 설명드렸던 이 리뷰를 작성할 수 있는 란에 이제 각각의 컴페어가 진행된 결과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상태에서 샵 패키지를 누르고 IX를 누른 다음에 이 IX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했을 경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저희 에디터가 없는 사람도 이런 식으로 어느 부분이 달라졌다, 이 부분을 수정을 해야겠다 라는 리뷰의 기록들을 보내줄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능으로는 이제 인터캐드 에디터의 마지막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그래서 해당 기능은 이제 레퍼런스를 체크하거나 자동으로 배치시켜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현재 제가 하나의
부품에 도면을 올렸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 지정한 값에 맞는 레퍼런스를 자동으로 배치를 하거나 혹은 거기에 제가 적용했었던 룰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레퍼런스에 대한 오류를 찾을 수 있는 기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능은 상단에 있는 이 툴즈에서 오토 레퍼런스라는 이 아이콘의 리본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이 체커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체크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클리어런스, 드리롤, 레퍼런스, 텍스트 사이즈, 플레이스먼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클리어런스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가 실크 스크린, 솔더 마스크, 컴포넌트 아웃라인 등 내가 여기 지정한 값만큼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드리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레퍼런스와 드리롤이 겹쳐지는 사이즈, 그리고 최대 겹쳐지는 드리롤의 개수, 그리고 레퍼런스 텍스트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최소 높이나 넓이, 그리고 그 넓이와 높이에 대한 비율을 맞춰서 적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플레이스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의 레퍼런스가 교차되어 있다는 점을 찾을 수 있는 기능이고, 레퍼런스가 없는 부품, 그리고 버튼 레퍼런스에 트루 컴포넌트가 없는 경우, 그리고 탑 바텀에 레퍼런스가 미러뷰가 되는 것을 이제 찾아주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OK를 누르시게 되면 총 3가지의 에러가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아까 똑같이 아웃풋 창이 뜨게 되는데, 하단에 보이시면 이 카탈로그가 클리어런스의 문제이고, 아이템으로는 이제 레퍼런스 투 실크 스크린, 레퍼런스가 실크 스크린에 겹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아이템을 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0.127이라는 값을 지정해서 이만큼 띄워줘야 되는데 해당 값을 무시를 하고 그 이상만큼 겹쳐졌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클리어런스, 레퍼런스 투 컴포넌트 아웃라인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현재 화면으로는 이제 육안적으로는 보일 수는 없지만, 가령 제가 이 PCB 도면을 아웃라인으로 확인을 했을 경우 이렇게 X1이라는 레퍼런스가 해당 경로에 겹쳐져 있었던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플레이스먼트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C4라는 곳에 이제 C5라는 레퍼런스가 들어가고 C5는 C4라는 레퍼런스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두 개의 레퍼런스에 대한 오류를 찾아줄 수 있는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캐드 에디터에서는 추가적으로 레퍼런스를 자동으로 배치시켜 줄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레퍼런스가 중구난방으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을 저희 오토 레퍼런스의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해당 레퍼런스를 자동으로 배치시켜 줄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클리어런스로 레퍼런스 투 레퍼런스나 텍스트의 사이즈의 거리를 0.127까지 지정을 하고, 레퍼런스 투 컴포넌트를 레퍼런스와 부품 사이에 0.127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저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 레퍼런스의 크기를 지정하실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Accept Protected Component 같은 경우에는 가령 제가 이 Q1이라는 이 부품에 대한 이 레퍼런스는 움직이고 싶지 않다, 난 그냥 여기다 냅두고 싶다 라고 하셨을 때는 부품 선택을 하고 픽스에 들어가셔서 픽스를 누르시게 되면 차후 제가 이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레퍼런스를 배치할 때 해당 레퍼런스는 해당 위치에 멈춰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K를 누르시게 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해당 Q1이라는 레퍼런스는 여기 그대로 해당 위치에 고정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외의 레퍼런스는 각각의 컴포넌트에 위치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인터캐드 에디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고, 이제 차후에
이제 마지막에 인터캐드 베이직까지 설명을 마치신 후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제 한번 질문해 주시면 저희 쪽에서 성실하게 답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한번 인터캐드 베이직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캐드 베이직은 이제 코어과 유니온으로 나뉘어진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제 오피스인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가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제 똑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선 일단 이제 코어 같은 경우에는 오월캐드 캡처에서 넷리스트를 추출해서 페즈나 멘토 보드 스테이션에다가 이제 자동으로 부품을 옮겨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기존 CAD 툴에서 지원하지 않는 여러 유용한 기능들을 이제 지원하는 기능인데, 이제 사용자들이 원하는 기능이나 혹은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리하고 유용한 기능들을 저희 쪽에서 개발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은 이제 인터캐드 에디터 설치 경로에 해당 인터캐드 유니온, 해당 파일이 같이 함께 깔려 있으니 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코어기나 유니온 등 이제 해당 기능들을 사용하실 때는 이제 인터캐드 유니온이라는 해당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해당 기능을 코어기나 다른 기능을 사용하실 땐 이 유니온을 켜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번 시간에는 오월캐드 캡처에서 넷리스트를 추출해서 페이지에 자동으로 부품을 인풋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선은 이제 오월캐드 캡처에서 넷리스트를 추출해서 이제 해당 기능을 코어에 인풋을 해서 부품을 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선 오월캐드 캡처에서 넷리스트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당 회로도의 네임을 선택을 하고 여기 보이시는 이 Create 넷리스트를 클릭을 하십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상단에 아드 탭이 하나가 뜨게 되는데, 이 아드 탭에서 포맷에 들어가셔서 보시게 되면 allpage2k.deal 혹은 allpage.pcb64.deal이라는 포맷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이제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하나의 ASCII 파일의 생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 경로로 제가 한번 ASCII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보이시는 것처럼 해당 3월 20일 3시 59분에 ASCII 파일과 ONL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추가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현재 제가 넷리스트를 만들었을 때는 아무런 오류 없이 정상적으로 생성이 됐습니다. 근데 간혹 이렇게 넷리스트를 생성을 하실 때 오류가 뜨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그럴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이 회로도 도면에 프로퍼티스에 겹치는 값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에러가 나오면서 넷리스트를 추출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런 문제가 생기실 경우에는 이제 해당 네임을 선택을 하고 Edit Object Properties를 들어가셔서 여기 보이시는 이 Properties 내에 만약에 겹치는 사항이 있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겹쳐질 경우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넷리스트 추출하실 때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시면 Properties에 들어가셔서 해당 겹쳐지는 내용을 삭제를 하시고 다시 한번 넷리스트를 추출해서 뽑으시면 됩니다. 그럼 현재 제가 넷리스트를 추출을 했으니 한번 코어에서 해당 파일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방금 코어이라는 파일을 열었는데, 해당 코어 파일은 이제 인터캐드 에디터에서 이제 페이지에 종속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프로그램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이 라이브러리 매니저가 열리지 않고 이제 내가 코어를 실행을 해도
자동으로 실행이 되지 않고 페이지가 열려져 있어야지 실행이 된다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이걸 사용하실 때는 페이지를 실행을 하시고 해당 코어를 실행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파일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코어에서 파일을 인풋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보이시는 이 폴더 아이콘에 클릭을 하셔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 DSM 파일이 있는 경로로 들어가셔서 해당 파일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해당 파일을 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오월캐드 코어에 이제 하나의 오류창이 뜨게 되면서 해당 파일을 인풋하실 수가 없다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이 내용인 즉슨 현재 이 패드 넷리스트를 현재 생성한 곳에서 여기 아래 보이시는 이 오류 메시지처럼 해당 일부 오류가 있어서 인풋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가령 나는 이거를 무시를 하고 해당 파일을 올리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 상단에 있는 옵션, 프리퍼런스에 들어가셔서 이제 보시면 에러, 워닝, 노 체킹이 있는데 여기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에러 같은 경우에는 초반과 똑같이 하나의 에러라도 있으면 이제 파일을 인풋할 수 없는 기능이고 워닝 같은 경우에는 비록 내가 경고는 하지만 파일을 인풋할 수 있는 방법이고 마지막에 노 체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에러가 있어도 경고 창이 뜨지 않고 바로 파일을 인풋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럼 한번 제가 노 체킹을 하고 파일을 한번 올려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해당 아무 문제 없이 파일이 인풋가 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파일을 인풋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열어놓았던 그 창에서 기존에 없었던 CNL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네, 이 CNL이라는 파일은 이제 코어크 넷리스트라는 줄임말로 이 해당 DSN 파일을 올리게 되면 이 하나의 파일이 추가적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현재 저희가 하나의 DSN 파일을 올렸을 때 현재 밸류 값과 파트가 정확히 올라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즉슨 현재 이 페로드에서 정확한 값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부품이 올라올 때가 있는데 가령 이렇게 두면 부품을 확인을 하다가 이 부품이 지워졌거나 혹은 안 올라왔을 경우 해당 부품에 대한 정보들, 이 파트에 대한 정보들을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로 여기 보이시는 이 SM160R이라는 이 부품이 있는데 가령 내가 이 부품이 없어졌다 라고 하셨을 때 해당 부품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이 상단에 있는 이 라이브러리 매니지를 통해서 원하는 파츠를 불러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24-576-UHZ 이 파일을 내가 불러와야 되는데 없어졌다 라고 하셨을 경우 여기 보시는 이 파츠에서 내가 원하는 부품을 선택해서 인풋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원하는 부품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해당 부품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하단에 있는 콤프 창에 해당 부품에 대한 이 네임이 올라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제가 이거를 선택을 하고 해당 영역에다가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해당 값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당 부품을 올리실 수가 있고 혹은 만약에 이 부품과 이 부품이 똑같은 걸 사용한다 라고 하셨을 때 부품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눌러서 이렇게 해당 부품을 적용시킬 수가 있고 컨트롤 Z나 컨트롤 Y를 통해서 불러오거나 뒤로 가기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파트를 불러올 수 있는 방법 중에 아까 저희가 이 DSM 파일을 생성을 해서 바로 생성된 CNL이라는 파일을 통해서 파트의 값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이 상단에 있는 파일 아이콘을 누르시게 되면 리스토어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From 파일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확장자의 CNL이라는 확장자를 클릭을 하십니다. 클릭을 하시고 아까 CNL이 생성된 경로를 들어가셔서 여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Restore Catalog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옵션으로 이 Keep Assign Part Decal 이것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하나에 몇 개 남아있는 부품이 있을 경우 해당 선택된 부품들을 냅두고 비어있는 부품만 채워넣겠다라는 의미고, Replace All 같은 경우에는 나는 선택된 거 상관없이 전체 다 바꿔버리겠다라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OK를 누르게 되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카탈로그가 업데이트라는 창이 뜨게 되면서 해당 밸류에 대한 파트가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코어에서 페이지로 부품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품을 다 올렸을 때 이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기능으로는 DRC 체크입니다. DRC 체크를 진행을 하셔서 여기 보이시는 이 느낌표가 없게끔 작업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DLC를 한번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리포트 창이 뜨게 되면서 워닝, 이 워닝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DSM 파일을 인풋했을 때 나왔었던 워닝이랑 똑같은 워닝으로 페이지의 파트의 핀수가 많은 부품이 발견되었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캐드 코어에서 이제 이 코어 기능을 사용하실 때 워닝 같은 경우에는 굳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만약에 이 워닝이라는 곳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제 ECO가 진행이 돼서 부품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만약 에러가 뜨실 경우에는 에러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을 하셔서 그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수정하신 다음에 차후에 ECO를 진행해서 부품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DLC를 체크를 했고 에러가 없는 걸 확인했고 이제 워닝 3개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ECO를 통해서 해당 부품들을 페이지에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ECO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게 되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해당 밸류 값과 파트에 대한 부품들이 페이지에 올라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어에서 ECO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몇 시 몇 분에 해당 ECO가 진행이 됐고 총 몇 개의 부품과 어떤 넷네임을 가진 부품들이 임포트가 됐다라는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자들께서는 좀 더 쉽게 해당 부품을 이제 개발을 진행하실 때 이렇게 해당 빠른 시간 내에 부품을 올려서 작업 설계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기능 중에 이제 해당 파트를 불러올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는데 추가적으로 해당 파트를 불러올 수 있는 기능 중 하나를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령 제가 이전에 사용했었던 이 PCB 도면에서 내가 또다시 사용하고 싶은 부품이 여기 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여기서 찾는 게 아니라 이 해당 PCB 도면에서 가지고 있는 부품을 이쪽으로 불러와서 적용시키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해당 부품을 열어놓고 파일에서 리스토어 그리고 레이아웃엔 현재 이 PCB 도면이 가지고 있는 네임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아까 CNL 파일을 불러왔던 거랑 똑같이 해당 부품을 불러올 수 있는 기능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적용되어 있는 부품을 그대로 쓰고 싶다 하셨을 땐 첫 번째를 선택을 하시고 전체 변경하고 싶으실 땐 Replace All을 통해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OK를 누르시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내가 새로 이 PCB에서 사용했었던 부품을 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용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
코어에서는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거는 이제 forward annotation인데, 이제 코어에서는 back annotation도 하나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제가 이 하나의 부품에 이 111이라는 부품이 있는데, 유니온에서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크로스 프로빙이라는 기능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에디터에서 설명드렸던 거랑 똑같이 이제 똑같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으면 파트나 심볼을 지금 찾아주게 되는데, 나는 이 심볼을 110으로 변경을 하고 싶다. 1110으로 변경을 하고 싶다. 근데 나는 회로도가 아닌 여기서 변경을 해서 넘기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백 오네테이션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가령 제가 하나의 부품을 선택을 하고 부품의 이름을 변경을 한 후 OK를 누릅니다. 그래서 OK를 누른 상태에서 코어에 들어가셔서 파일에 백 오노테이터를 누르게 되면 이제 하나의 창이 뜨게 됐는데, include part type에서 내가 뭐 PCB 프린트든 이제 패키지든 내가 원하는 것을 프로퍼티스를 선택을 하시고 OK를 누르시게 되면 하나의 수화 파일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럼 하나의 수화 파일이 생성된 상태에서 ORCAD 캡처에 들어가셔서 해당 도면의 이름을 선택을 하시고 툴주의 백 오노테이트의 레이아웃을 통해서 수화 파일을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화 파일, 여기 보이시는 이 레이아웃 기능 같은 경우에는 17.2 버전이나 그 이하의 버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정상적으로 이 레이아웃이라는 탭이 있어서 이제 수화 파일을 불러오실 수가 있는데, 17.4 혹은 그 이상 버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알레그로마다의 그 핫픽스, 오어캐드마다의 이제 핫픽스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주셔야 해당 이제 수화 파일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화 파일을 제가 한번 열어보고 저장을 한번 누르신 다음에 해당 부품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페이지에서 네임을 변경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이제 심볼에 해당 네임이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페이지를 사용하셨을 때 이제 나는 메카니컬 툴즈를 그냥 가지고 싶다, 메카니컬 파츠를 그냥 적용시키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의 부품을 생성을 했을 때 이렇게 생성을 했을 때 이 해당 파츠는 왼쪽에 있는 회로도와 이제 연동이 되어 있지 않았었던 부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ECU를 한번 누르게 되면 이제 하나의 제가 방금 만들었던 부품이 삭제가 되게 되고 이렇게 해당 알람참에 해당 부품이 삭제가 됐다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근데 나는 이 부품을 계속해서 가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나의 부품을 생성을 하고 부품을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넷네임 컴포넌트 이름 앞에 달러 모양의 글을 넣어주시고 OK를 누르시게 되면 차후 ECU를 눌러도 해당 메카니컬 파츠가 삭제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메카니컬 파츠가 하나가 추가가 됐다라는 로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코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윈도우의 세션 로그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작업했었던 코어계 작업 리스트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리스트를 통해서 내가 몇 시 몇 분에 내가 어떤 작업을 해서 어떤 부품이 삭제되고 들어갔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인터캐드 코어계에 대한 설명이었고, 다음으로는 유니온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매뉴얼, 저희 소프트의 매뉴얼을 저희가 하나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해당 매뉴얼을 함께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설명드릴 기능은 이제 유니온 클러스트라는 기능입니다. 이제 유니온 클러스트라는 기능은 이제 해당 유니온을 켜셔야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인데, 해당 기능은 화면처럼 이렇게 배치된 하나의 부품들을 똑같이 배치를 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가령 내가 이 부품을 내가 하나의 똑같은 부품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영역을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에 Create Union이라는 것을 클릭을 하십니다. 그래서 네임으로 제가 가령 테스트라고 하고 OK를 누르면 이제 하나의 이 부품을 이대로 배치를 하겠다라는 목록이 생성이 된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거와 똑같은 개수의 부품을 저희가 이렇게 한번 모아놨는데, 이제 이 상태에서 제가 UC를 치게 되면 아까 제가 작성했던 텍스트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해당 부품이 자동으로 배치가 돼서 올라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은 이렇게 UC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UC를 적고 테스트를 입력을 하셔서 제가 아까 설정했었던 텍스트를 적용하셔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해당 부품이 배치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부품을 자동으로 배치를 시켜주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만약에 하셔야 될 점은 이 도면에 이 배치된 부품의 개수가 여기 모여져 있는 이 부품의 개수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가령 여기에서 이제 10개, 15개에 대한 부품을 가지고 있다. 똑같이 배치를 하고 싶은데 나는 3개의 부품밖에 없다. 혹은 난 23개의 부품이 있다. 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유니온 클러스트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개수만큼 찾아주셔서 이제 부품을 자동으로 배치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네, 다음 기능으로는 이제 페이지에서 좀 유용한 기능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선택된 레이어의 한 층만 보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가 열린 상태에서 L을 누르고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화면처럼 이렇게 하나의 레이어만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각각의 레이어를 선택해서 확인해서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보이시는 여기 빈 공간을 클릭을 하셔서 이제 다음 레이어 혹은 이전 레이어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진행을 하시면 다음 레이어로 확인이 가능하시고, Shift를 누르신 다음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전 도면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은 L을 다시 한번 누르셔서 전체 레이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능은 이제 그리드 기능입니다. 이제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GR 이렇게 혹은 GD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그분들 외에도 이제 멘토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쪽에서는 이제 셋 그리드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리드를 통해서 이 창을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값을 지정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제가 X와 Y축을 1로 지정하고 Add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가 지정하고 싶은 그리드 옵션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할 때 해당 그리드 값을 지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은 제가 만약에 그리드를 쓸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서 사용하시면 매우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사용하고 싶은
그리드 값만 여러 개 지정을 하고 마우스 이제 도면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Shift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사용하실 때마다 마우스 그리드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보시게 되면 그리드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리드 값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경우입니다. 다음 기능으로 이제 그리드를 없애는 기능, 가이드라인을 없애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가령 이렇게 처음에 페이지를 이제 여셨을 때 이런 식으로 가이드가 열려 있어서 이제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간혹 이 가이드를 확인하실 때 좀 이제 너무 중구난방하고 눈이 아파서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페이지에서 이제 G를 누르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능으로는 이제 트레이스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트레이스 기능 같은 경우에는 가령 이제 제가 하나의 네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나는 이 네트의 전체 길이를 확인하고 싶은데 이때 컨트롤을 눌러서 하나씩 선택하시기에는 매우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때문에 에디터에서는 이제 하나의 네트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탭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체 네트가 선택이 되게 되며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당 거리가 얼마만큼 되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SL을 선택해서 올리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당 네트가 이 정도의 길이다 라는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시는 이 네트와 아래 보이는 이 네트 두 개의 거리를 비교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때도 똑같이 복수를 선택을 하시고 SL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상단에 있는 네트와 하단에 있는 네트 값을 보여주게 되고 최대 길이, 최고 긴 게 어느 길인지, 최소 길이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두 개의 네트를 선택을 해서 어느 거리만큼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이제 리피트 스트레치라는 기능입니다. 이제 가령 제가 여기 있는 이 네트를 선택을 해서 옮기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이동이 되게 되면 이 도면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45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캐드 유니온에서는 이제 해당 기능을 여시게 되면 이제 여기에 리피트 스트레치라는 기능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적용을 누른 다음에 확인을 누른 후에 여기서 컨트롤 Y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기존에는 뭐 하나 움직일 때마다 클릭하고 이제 움직이고 클릭하고 움직이고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에 반면에 이제 리피트 스트레치를 누르면은 그냥 클릭해서 한번 옮기고 또 클릭해서 움직이고 이렇게 사용자가 할 때마다 선택하실 필요가 없이 클릭할 때마다 이제 자동으로 계속해서 리피트해서 늘려줄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능으로는 이제 라우팅, 넓이에 대해서 한번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이렇게 페이지를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네트를 작업을 하실 때 나는 조금 더 두꺼운 네트를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그럴 때는 이렇게 네트를 선택된 상태에서 W를 누르시고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네트의 크기만큼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내가 두께가 2짜리에 대한 네트를 쓰고 싶다 라고 하셨을 때 Add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당 값에 맞춰서 넓이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실 때마다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Shift 마우스 중간 버튼을 통해서 기존에 사용했었던 트레이스 위드의 순서대로 네트를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진행을 해주시면 점점 네트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할 때마다 이제 넓이를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마우스 중간 세 번째 마우스를 클릭해서 사용하고 싶지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W를 누르고 원하는 두께만큼 선택을 하시고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두께만큼 네트를 적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설명드릴 기능으로는 이제 선택된 네트에 대한 이제 네트 길이를 출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기능입니다. 가령 제가 이 하나의 네트를 선택을 하고 U를 누르신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당 네트가 몇 핀짜리 그리고 커넥션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만약에 나중에 나는 이 네트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하고 싶어, 길이를 확인하고 싶어 라고 하셨을 때 간단하게 U를 누르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해당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능으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기능으로는 이제 엑스넷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엑스넷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네트를 하나로 인식해서 길이를 리포트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가령 현재 이 보이시는 이 RN4라는 컴포넌트에 여기 보이시는 이 해당 네트를 이제 하나의 네트로 인식하게끔 지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가령 제가 이 하나의 컴포넌트를 누르고 여기서 Shift Q를 누르면 이 Query Modify Part Class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XNet을 지정을 하고 Apply를 눌러서 OK를 누르게 되면 이제 이 하나의 이 두 개의 네트를 선택을 해서 이제 올리게 되면 이 해당 커넥션이 이 U1, 이 TO라는 곳에서 이 RN4까지 통해 이제 R4라는 이 해당 부품으로 이동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네트서부터 여기 X넷을 지나 여기 보시는 U4까지 연결되는 이 커넥션이 이어져 있다라는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기능 중으로 이제 유니온을 보시게 되면 이제 더블 클릭 to add BR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해당 기능을 적용을 하고 이제 페이지에서 작업을 만약에 라우팅을 진행을 하실 때 이렇게 라우팅을 진행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때 제가 더블 클릭을 진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비하가 생성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을 통해 이제 자동으로 이제 비하가 생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기능입니다. 자동은 아니고 이제 더블 클릭을 통해서 해당 비하가 생성되도록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에디터와 베이직에 대한 이제 설명을 마치고 이제 방금 질문 하나 주셨는데 네, 그 인터캐드 에디터를 사용하실 수 있는 매뉴얼 방법과 이제 베이직 그리고 유니온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매뉴얼도 있고 이제 그 외에 이제 게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인터캐드 에디터 소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시면 저희 쪽에서 한 번 더
교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